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사연을 공개하고자 하는 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 여자는 우선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들은 거라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착하고 친절하고 똑똑한데 왜인지 가정 형편은 물론 가족 사이도 안 좋은 곳에 자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언제는 그 여자는 학교를 다니는데 미술 준비물을 안 가지고 갔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라는 사람은 맨날 술에 도박에 빠져서 제대로 준비물을 안 사주셨거든요. 당연히 선생님한테 혼나며 이러니 니네 집안은 이 꼴이라며 한 소리를 들었고 그 뒤로 왕따를 당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냈고 그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인기 있는 아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놀림감이 되면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반전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날이 초등학교 졸업날이었는데 혼자 외롭게 졸업식을 보냈고 남들은 사진 찍고 그럴 때 혼자 먼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모두 다 졸업식장에 있는지 사람이 없었고 가게도 통 비어 있었어요. 그날 그 친구는 떡볶이를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 중학교 1층 같아 보이는 애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수들의 모임에 양 한 마리가 온격이니 그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일진들, 정확히는 언니들이 다가오더니 너 예쁘다, 우리랑 놀래?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말이었지만 친구도 없고 가족들한테 외면당한 그 여자는 비록 양아치지만 자신한테 손을 내밀어준 그 언니한테 감사함을 느끼며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언니들은 그냥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애들을 괴롭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학교 내에서 학생 회장, 각종 부장들을 맡으며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그날 학교에서 몰래 나와서 놀다가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그 언니들의 도움으로 가족들 도움 없이도 언니들한테 용돈 받으며 살았고 메이크업도 배워서 얼굴이 예뻐지고 그리고 공부도 언니들한테 배우게 되면서 점차 성적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는 언니들하고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여자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예 학생 회장이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명문대인데 어딘지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나름 인생 역전을 했던 여자에게 대학에서 사랑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인기가 있어서 남자들의 고백이 있었지만 워낙에 초등학교 때의 기억 때문인지 다 거절을 해서 친하던 언니들마저도 별꼴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편의점 알바니, 전단지 알바니, 각종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고 그래서 사귈 시간이 없어서 연애의 경험이 없었어요. 대학에 올라가자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같이 놀러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 제대하는 날에도 자기가 먼저 직장에 들어가고 남자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도 기다려 주었어요. 그 남자를 계속 기다려주던 여자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그 남자랑 하는 것인데 남자는 응답을 해주었지만 시부모님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이 너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어머니가 정상이지만 아버지가 워낙에 술 마시고 난동 피우는 사람이라서 상견례 때도 술에 막 취해서 난동을 피워서 시부모님한테도 남자한테도 파혼하자고 해서 겨우 뜯어말리고 그랬어요. 비록 나중에 맘을 바꾼 남자의 간청으로 시부모님의 결정을 바꾸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늘 여자한테 이래저래 잔소리를 하며 괴롭혔어요. 명문되면 뭐하냐, 집안꼴이 이러니 제대로 집안일을 못하지, 이런 건 기본이었고 남봉꾼이었던 아버지를 빗대어 아비가 그러니 딸이 그런 거라며 심지어 음식을 만들 때에도 분명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얼굴에 던지며 이게 음식이냐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 그 여자는 자살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꾹 참고 하다 보면 마음을 돌리시겠지 하며 인내를 했지만 그 바람은 끝내 다른 곳에서 터지면서 빛을 발하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였어요. 남편은 몰래 친구한테 부탁해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당돌하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확 잡았고 하도 시댁과 트러블이 있는 그 여자를 꼴보기가 싫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야근이니 하며 몰래 그 여자와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주말에 같이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서 몰래 산에서
알콩달콩하게 보내고 그렇게 스릴 넘치는 바람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시부모님은 오히려 그 상간녀를 더 좋아했어요. 이쁜 건 둘째 치더라도 집안도 좋았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좀 멍청하다는 정도. 그럼에도 시부모님은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며 그 상간녀를 좋아하셨고 그래서인지 그 여자가 처음 인사드릴 때보다 더한 환영을 해주었고 그 여자 몰래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그랬어요. 그 뒤 남편은 여자한테 추석이든 설날이 힘드니까 쉬라고 말하며 상간녀와 데리고 살면서 사실상 정식 부인 마냥 인정하고 다니면서 시댁에 들락날락 거렸으니 사람들은 그 여자 보고 너무 바보 아니냐고 말했어요. 시댁들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보내면서 나중에 이혼을 하면 되겠구나 하며 남자의 바람을 이유가 있다며 감싸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어요. 상간녀의 아버지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기업에 수주를 넣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앞에서 여자를 도운 언니들 있죠. 그 언니들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거리 때문에 상간녀 회사에 방문하는데 자연스레 상간녀의 대화를 듣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최근에 자기가 아끼는 동생인 그 여자의 남편이 언급되며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여자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시댁들은 오히려 반긴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 뒤 사람을 부탁하거나 직접 뛰어서 증거들을 모았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언니들한테 부탁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등 남편과 시댁을 골려먹을 대책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추석이 끝날 때쯤 남자는 집에 들어가면서 쉬려고 했지만 그 집의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남자는 이게 어찌 된 건지 살피니 자기 짐들은 밖에 버려져 있었고 문을 계속 두드리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 보냈지. 이젠 그동안 참은 거 보상받을 차례야. 그 여자는 언니들이 머무는 집에 있었고 그 뒤 변호사를 통해 각종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가정폭력은 기본이었고 그 외 시댁이 빌린 채무 같은 문제도 고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추악한 진실인 바람은 언니들의 도움으로 회사 지인들한테 퍼지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집은 제 명의로 해서 집에 지낼 수가 없었고 막 바람을 피우는 커플이라고 그 상간녀와 같이 욕을 먹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헤어지면서 남남이 되면서 헤어지게 되고 시부모님은 자기 노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이 없는데 그 여자한테 패소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못 내서 이래저래 울부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통쾌하지 않나요? 그 여자가 참 화가 날 법한 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고소를 때리는 것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침착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 누구인지 말해주자면 저예요. 네, 바로 제 이야기예요. 남자는 남편이고요. 저는 원래 왕따를 당하고 그랬는데 언니들의 도움으로 인생이 바르게 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시댁이 절 버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언니들이 오히려 잘 대처해서 제대로 복수하도록 도와줄게 하며 도와주고 그랬어요. 진짜 그때도 남편이 바람 필 때도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을 할지 상상이 안 되네요. 어쨌든 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테고요. 그 언니들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